웰컴 백 밀리티의 우아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7강의 1, 2번 그리고 6,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오늘 하루 영상에다가 다 담으려고 해요. 절대 독해 공략법 알아보시죠. 내용의 일치와 불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시간 소요는 얼마 걸릴까요? 저는 한 50초 정도 컷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전개가 오지선 다음 순서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예상하면서 하나하나 1번 풀고 2번 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체킹을 하시면 답이 50초 안에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독해 공략법을 가지고 게이트웨이 2019년 대수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꼭 좀 체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종종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일치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수능 문제 같은 경우로 제가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가장 키워드를 찾기 좋은 팁은요. 대문자로 나온 아이들. 우리가 좀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이제 가장 대표되는 키워드가 워싱턴 DC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가 어디에서 눈에 보이세요? 바로 보이죠. 1896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작가이다가 되니까 1번은 맞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순서대로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 그녀의 이야기 중 하나가 다음에 뒤에도 또 대문자가 또 나오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다니까 빠르게 스키밍을 해서 워싱턴 포스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지점에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고유명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문자가 안 나오긴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죠. 졸업이 이제 graduate란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고 journalist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이 다음쯤이니까 이 뒤에부터 읽으시면 되겠죠? 바로 graduate 찾았고요. journalist 찾았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어링이라고 나와서 지금 소설의 이름 또 고유명사 나와서 대문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부터 꼼꼼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까지 답을 체킹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대문자로 보이는 이어링, 그쵸? 그리고 여기에도 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도 이어링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워드 다른 제목으로 영화화됐다 해서 네임에 해당되는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답을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떤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 영화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시험이면은 4번까지 답 체킹하면 되긴 하지만 5번 같은 경우에도 고맙게도 대문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기가 어떻게 됐다. 플로리다에 스테이트 파크가 됐으니까 스테이트 파크 주립공원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주립공원이 됐다. 5번까지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다 풀지는 않고요. 1번, 2번, 6번, 7번 문제를 풀 텐데 그 중에서 1번이 조금 볼 어법이 많아서 1번은 좀 따로 제가 빼놨어요. 자, 1번입니다. 일치하는 걸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고요. 얘가 왜 맞았는지가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아닌 것들, 왜 답이 아니었는지를 그것만 같이 체킹을 해드릴게요. 1번에서는 아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각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뭐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산소가 억시전이니까 이 두 가지 단어를 찾아서 거기서 해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경우는 이 앞에부터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다 맞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아래가 아니라 위에부터 읽었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는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읽어놓고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1번을 먼저 읽어서 예상되는 키워드를 찾을 때까지 스키밍,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답을 맞춰서 얘는 맞았어 틀렸어 옆에다가 동그라미 X를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50초 이내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고 오답이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unlike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고기들과는 달리. 그런데 이 which가 누구를 꾸며주냐면
피라루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물고기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물고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용하죠. 그들의 아가미를 모으기 위해서 산소를 얻기 위해서 아가미를 사용하는데 걔네들과는 달리가 나왔어요. 그럼 사실 이거는 볼 필요도 없지. 1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해서 X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옥시전 나올 거고요. 아마존 강이니까 아마존 정도는 우리가 대문자로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한 다음에 아마존의 부연 설명을 이 웨얼로 수식을 받았는데 여기선 약간 어법적인 부분이 하나가 속해져 있었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little과 a little의 차이. 앞에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거의 없는 산소가 이용 가능한 아마존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먹으면 안 되는 부위래요. 그러니까 먹다라는 eat라는 동사를 기억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every part가 나왔어요. 모든 부위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가 되겠죠. 제한하면 리미트 생각나시죠? 그래서 빠르게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오직 특정한 원주민들만이 허용이 되어졌는데 뭐 하도록 잡을 수 있도록 얼마만큼 제한되어진 숫자만큼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일단 여러분들 7강을 빠르게 다 풀으셨겠죠. 그래서 이 7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로직이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스키밍은 제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어휘 위주로 볼게요. 첫 번째. fresh water, 깨끗한 물이 아니고요. 민물이에요. 그러니까 민물의 반대말이 뭐예요? 바닷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ill, 각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가미 얘기 나오면 뻔하죠. 숨 쉬는 거와 관련된 내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cale은 비늘, 그 다음에 file도 역시 각주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 줄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얘 고유명사라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 네일링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어렸을 때 보면 손톱깎이 세트가 있었어요. 거기 세트에 가면은 굉장히 거칠게 이제 손톱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사실 그걸로 손톱을 하면 오히려 맨들맨들해지는 게 아니고 더 거칠거칠해졌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이제 사포처럼 거칠거칠한 것으로서 거친 표면을 다듬을 수 있게끔 만든 금속으로 되어진 것을 이제 파일이라고 합니다. 인데인저가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보셔야 되겠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gorgeous, 멋진, 훌륭한이란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어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색 처리한 것은 해석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법적으로도 어려운 게 없어서 회색 처리를 한 거예요. 맨 처음. 피라루크는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이 나왔네요. One of the largest가 나왔으니까 가장 큰 민물고기 생선들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라는 문장이죠. 제가 사실은 원래는 7강 영상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 일본 문제를 풀다가 아이고 이거 7강은 좀 다 풀어보고 몇 가지 찝어줘야겠다 싶었어요. 일단 미리 좀 여러분들 필기해 주세요. and 세모 한 다음에 외행자리 밑줄 병렬 주의라고 좀 적어주시겠어요? 자,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즘 대세가 병렬인데 그 병렬이 어떻다? 생김새의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얘가 어떤 자리에 쓰이는지 그 쓰임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분사는 앞에서 꼭 분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얘는 생김새를 가지고 꼭 ing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분사가 품사가 뭐가 된다? 형용사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여기서는 지금 자, 이 피라루크의 정확한 수치와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 at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up to는 어디까지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up to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10 feet long, 길이가 나왔네요. 여기서는 수량, 수치, 길이를 나타낸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weighing은 10 feet long이라는 형용사와의 병렬로 내가 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뒤에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무게가 나가는데 그 무게가 얼마만큼 이상? 그쵸. 400파운드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이요.
자, unlike가 나왔어요. 뭐와는 달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선과는 달리. 그럼 우리 아직 주절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which부터 where까지가 누구 꾸며준다? 앞에 있는 most fish 꾸며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fish들의 상태가 사용을 하는데 그들의 아가미를 뭐 하기 위해서? 산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이런 뜻인데요. 자, 제가 이미 해석을 해드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to take 뒤에 목적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 take in에다가 여러분들 좀 필기해 주세요. take in이 무엇 무엇을 섭취하다, 무엇 무엇을 얻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에서부터 산소를 얻기 위해 그들의 아가미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고기와는 달리 여기까지예요. 이제 주절 나갑니다. 자, 주절의 주어 페라르크는 needs to come to the surface. 어디로? 수면가로 나올 필요가 있는데 뒤에 얼마만큼 자주 나오는지가 보이네요. Every 10 minutes니까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10분마다 한 번씩이에요. 10분마다 한 번씩 뭐 하기 위해서? 산소를 얻기 위해서, 즉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요. 이것은 그 다음에 자, help 나왔네요. 그럼 빠르게 몇 형식? 5형식. 그래서 뭐까지 체킹하셔야 돼요? survive란 목적보 빨리 체크해서 뭐라고 쓰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여기엔 to survive도 가능해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7강에서 유일하게 로직과 관련돼서 제가 1번만 찝어 드릴 건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this가 가리킨 게 뭘까요? 그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생존하게끔 도와준다니까. 이 this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생존한다고 했으니까 이 it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페라르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시하는 대상이 나왔고 10분에 한 번꼴로 나왔어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게 됐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5번 문장은 삽입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생존할 수 있냐면 얘가 어디에서 살고 있대요? 아마존 호수에서 살고 있는데 아마존 호수 앞에 머디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진흙이 많아요. 진흙이 너무 많아. 이런 그 호수에서 살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진흙이 많은 거랑 숨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부연 설명으로 지금 where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럼 빠르게 이 자리는 which랑 where 둘 중에 하나 고를 수도 있으니까 뒷문장 봐서 완전 불완전을 봐야 되는데 뒷문장을 봤더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호까지 완전한 문장이 이루고 있죠. 그래서 where이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숨 쉬는 거랑 뭐디랑 무슨 상관이야 해서 나온 부연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언급돼야 돼요. 당연히 억시전이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그 앞에 뭐가 나왔냐면 이 little이 나왔어요. 그래서 little 하고요. few가 어가 없으면 제가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은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왜냐면 오역을 부를 수 있으니까. a little, a few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금 있는. 자, 그 다음에 어가 없으면 그냥 little과 few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거의 없는, 이렇게 부정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few, little, a little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1번 옥시전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그래서 few 탈락.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문맥상 조금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뭐가 낫겠어요?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거의 없어. 근데 얘네들이 10분에 한 번씩 밖으로 나오니까 그 덕분에 생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전개하시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 이 물고기의 모든 부분이가 주어예요. 그리고 나서 이 is eaten 자리에다가 밑줄 오랜만에 좀 체킹 좀 해볼까요? 이 자리는 본동사 자리죠. 물론 얘가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어 보여요. 이 질문 좀 쉬워가지고. 근데 나오면 땡큐긴 한데. 자, 이 is eaten 같은 경우에 본동사 자리면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 게 수일치, 시제, 능동, 수동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 생선에 대한 특징 설명하니까 시제는 다 현재라서 현재는 체킹을 안 할게요. 시제 빼고. 자, 문제는 수일치죠. 수일치.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 왜 단수 왔더라? 그렇죠. 앞에 every가 나왔기 때문에 every 단수 취급이 됐구나 라고 해서 수일치 맞았어. 더불어서 얘가 먹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목적 없죠. 얘가 먹혀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도 맞았다. 이런 식으로 혼자서 공부할 때 체킹하는 연습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물고기 못 먹는 곳이 없대. 자, 심지어 피라르코에 거친 비늘도가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위도 먹을 수 있는데 심지어 비늘도 먹을 수 있어까지는 아니고요. 비늘도 귀하게 여겨진다 라면서 얘가 버릴 게 없어 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좀 주의하고 싶었던 부분은 자, 이 are considered 자리가 수동이 왔네요. 왜인지 빨리 파악해 보세요. 자, consider 몇 형식? 그렇죠. 얘는 아주 대표적인 오형식으로서 얘가 뒤에 뭐를 따른다? 형용사를 따라오게 하는 오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바로 형용사가 왔으므로 얘는 수동태가 돼야 되는 형태고요. 더불어서 이 형용사도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뭐 생각해요? 형용사 자리 밑줄 쳐져 있으면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고? 이 앞에 consider 있네. consider은 원래 오형식이었는데 얘가 수동이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목적은 좀 앞으로 갔어. 얘 몇 형식 됐을 것 같아요? 2형식 된 겁니다. 5형식이든 2형식이든 목적 보어, 주격 보어 자리에는 부사 올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로도 사용이 되어지냐면 줄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톱 다듬는 거. 그러니까 샌드페이퍼는 사포잖아요. 마치 사포처럼 줄로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장 전환됐죠. 이 피라르크가 endangered,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무리 귀하게 쓰여도 좀 보호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얘기가 10번 문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맨 문장 처음에 to가 나왔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나왔으니까 얘는 주절이 아니다. 그죠? 그럼 빨리 일단 저를 끊어보고요. 이 앞에가 뭐뭐 하기 위해서에 해당되는 부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mak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 this와 그다음 make sure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목적절 접속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이 물고기가 will be around. around 선생님 어떻게 해석해요? around는 주위에 있는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계속 있으려면 이란 얘기예요. 즉 뭐예요? 멸종위기인 아이인데 얘네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얘네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동안 for a long time to come. 여기 있는 to come은 앞에 있는 time 꾸며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오랜 시간 동안 주위에 즉 생존에 있는 것을 to mak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절 갑니다. 오직 특정한 원주민만이 are allowed, 허용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아까 are considered과 같은 이제 어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allow 몇 형식? 5형식. 그래서 뒤에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오나인데 목적어 없죠? 그래서 이거 능동수동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직 일부 그 원주민들만 허용이 되어집니다. 뭐 하는 것을 잡는 것을 제한된 숫자의 수의 피라르크를 매년마다 잡을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집니다. 아무나 함부로 못 잡고 많이 잡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어퍼 포인트. 자, 맨 처음에 웨인 같은 경우 병렬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절대로 병렬에서 분사, 생김새 가지고 고르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to take와 to be taken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또 이렇게 보니까 목적 없어 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take in, 무엇을 섭취하다. 얘가 이제 take in까지 하나로 묶어야 돼요. 목적어 있죠? 자, 그 다음 survive. 자, 요게 밑줄 쳐져 있으면 하나, 둘, help에 걸려서 얘는 to도 가능해. 자, 더불어서 where 자리는 which와 where를 골라야 되는데 뒷문장이 완전했고요. 또한 이 little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oxygen을 셀 수 없고 더불어서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little이 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is it은 자리는 수동은 쉬워요. 제가 지금 찍고 싶었던 이유는 수일치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are considered도 마찬가지, are allowe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이 to come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time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글의 로직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은 드렸어요. 그죠? 삽입 문장 하나 집어드렸는데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항상 삽입이나 순서는 단서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단서는 바로 이 this와 이 it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적은 아마존의 호수에서 그것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this를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시면 되겠어요. 얘가 가리키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앞문장에 보면 10분에 한 번꼴로 밖에 나와서 숨을 쉰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네요. 자, 다음으로 7강의 2번과 6번, 7번을 좀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일치하는 것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체킹을 하셔야 되고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4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만 제가 찝어 드릴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니까는 이거 이름이죠. 그래서 얘도 대문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귀족 하면 로열이 되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면 되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에서 ancient Greek이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왔냐면 귀족층이 아니라 public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X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내 공연장이니까 실내가 뭐예요? 인도어죠. 인도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어 체킹하시면 되는데 아웃도어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2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circular가 나왔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향 장치가 있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를 봤더니 no가 나왔네요. No electrified sound system is needed. 한마디로 무슨 얘기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부정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바로 이어서 풀 텐데요. 요번에는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제가 왜 얘가 틀렸는지 요 4번만 먼저 체킹할게요. 자, 4번에선 땅 위에서 네 발로 뛰어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땅 위에서 underground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세요? 자, 이거는 단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hind feet은 무슨 뜻이냐면 hind가 뒤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뒷발 두 발로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해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이건 약간 어휘적으로 함정을 파놓은 그런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7번 문제도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얘가 왜 틀렸는지만 체킹해 드릴게요. 4번에서 프랑스어는 독학하지 않았대요. 누군가한테 배웠다고 하죠. 프랑스어가 이제 프렌치가 되니까 프렌치 빠르게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얘는 7번은 어법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She taught herself French.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teach가 사형식이에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왔죠? 그녀 스스로에게 가르쳤다. 한마디로 뭐 했단 얘기예요? 독학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2번, 6번, 7번을 몰아드린 이유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갈까 봐. 일단 간과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어휘가 되겠죠. 제가 EBS 연계 교재는 웬만한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다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에 있는 어휘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 civic 이것은 시민의 또는 도시의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incorporate는 모르시면 안 되죠. 결합하다 또는 회사에서 합병하다 얘기가 나와요. tragedy 모르시면 안 되겠죠. tiered는 여러분들 그 각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단으로 배열이 된 1단, 2단, 3단 요거를 얘기합니다. spectator, 관중, 구경꾼을 얘기하고요. acoustic은 음향 효과나 음향 상태를 acoustic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electrify가 됐어요. electrify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학적으로 증폭해서 결국 뭐하다? 전기를 공급해주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에서 6번째 지문에서의 어휘 보실게요. 조금 많죠. 자, 이거 발음하기가 좀 뭐해. 그래서 발음 안 할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고유명사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마다가스카르라는 영화를, 만화 영화를 요즘 세대가 알까요?
이거 제가 언제였지? 제가 캐나다에 있었던 게 2007년 때, 이 마다가스카르가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완전 캐나다 전 지역 애들이 엄청나게 부르고 다녔었는데, 거기에 이 애가 나와요. 자, 외우시면 안 됩니다. more or less, 거의라는 뜻이죠. 그리고 territory, 영역, 그 다음에 scent, 냄새, 향기 다 아시죠? boundary도 뭐 아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mate, 짝꿍 같죠? soulmate. 근데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동사로 쓸 때는 짝짓기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t the heart of, 얘는 묶어서 기억하셔서 무엇이 한창일 때, 즉 전성기일 때라는 뜻도 가능하고요. 뭐가 최고조일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각주 표시되어져 있죠. 근데 얘는 어법으로 중요해.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 그런데 구문독해서 찝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헙, 깡총 뛰다. 여러분들 grasshopper가 뭔지 아세요? grasshopper? grass가 잔디죠. 잔디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있는 생명체. 메뚜기 아시겠죠? 자, 그리고 hind feet은 제가 아까 문제풀이에서 설명드렸네요. hind가 뒤에요. 그러니까 뒷발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forearm 하면 우리가 forehead 하면 이마잖아요. 앞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하는데 이거 팔뚝을 얘기합니다. 팔뚝. apart from은 무엇을 제외하고 해서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digest 소화시키다, bark 나무 껍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지문이요. 7번째 지문은 좀 단어가 많죠. 이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문학과 관련된 단어도 좀 있어요. 자, 여성 가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first families가 되면 이제 대통령 일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productive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생산적인이란 뜻인데 보세요. 얘가 지금 누굴 꾸며주고 있냐면 writer, 작가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적인 작가라는 건 뭘 얘기해요? 작가가 뭘 생산하나요? 글을 생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다작의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minister는 목사라는 직업을 이제 minister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sickly는 sick하고는 좀 다르죠. sick은 아픈 사람, 지금 내가 아파했을 때 sick이고 sickly는 항상 평소에 몸이 좀 허약하고 병약한 사람을 sickly라 그래요. 자, 그리고 reserved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렇게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입다가 어법에서 찝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김에 좀 배우셨으면 해가지고 얘는 내성적인이란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이따가 병렬해서 한번 찝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piercing, 우리 귀에다 뻥 뚫는 거.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서 꿰뚫어 보는 듯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ormal, informal 자주 나오네요. 공식적인. 그러니까 formal schooling 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공교육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oracious, 열렬히. 탐하는인데,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고 각조로 나왔어요. 그래서 안 외우면 안 된다고 했고요. 여기서는 well stocked가 됐으니까 체길 잘 갖추어진 또는 재고가 많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dore, I like you 했을 때 I adore you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instruction은 지시, 지침, 가르침. 여기까지 어휘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 4개 지문에서도 어휘 소홀히 여기시지 마시고요. 6강에서도 도표 문제긴 합니다만 거기서도 고유명사 제외하고서는 다 여러분들 어휘 반드시 체킹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구문 독해를 가보겠습니다. 요번에 2번, 6번, 7번 지문이 로직상 어려움이 없고 중간중간 해석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제가 좀 묶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자, 7강의 2번 지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얘는 7강의 6번 지문의 6번째 문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문 독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시험에 여기에 밑줄 쳤다면을 가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만에 하나 이 멘트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무조건 우리가 능동수동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본동사의 유무를 체킹하셔야 됩니다. 자, 왜? 얘가 만에 하나 본동사가 없어요. 그럼 얘가 본동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근데 고맙게도 이 문장에선 본동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멘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된다? 중동사 자리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meaning이냐, 멘트냐, 즉 능동과 수동으로 갈립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거 수거 좀 적어볼까요? 자, 민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목조어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무엇 하도록 의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멘트하고 to 사이에 목조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조어가 없으므로 능동이 아닌 수동의 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to be enjoyed.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to enjoy라고 되어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뭐만 생각해요? 투부정사인지 아닌지, 아, 얘 부사적 용법인지 아닌지 뭐 요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3학년이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체크해야 돼. 첫 번째 to가 왜 왔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지금 보니까 수동이네. 왜 수동이지를 봐야 돼요. 근데 능동수동 푸는 방법 굉장히 쉽죠. enjoy 무엇을 즐기다. 얘는 VT 타동사예요. 즉 뒤에서 뭐를 찾아야 돼?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찾으셔야 됩니다. 얘 뒤에 명사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이 맞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교재에 나왔으니까 윈이 이제 젖을 때다예요. 근데 젖을 때는 게 아이가 직접 젖을 때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아기의 젖을 떼게 하다가 속해져 있는 얘는 타동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책에 나온 거는 무조건 다 뭐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알고 넘어가기로 했죠. 아는 것의 힘. 자, 두 번째 어법에서는 접속사랑 관계사를 좀 찝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다 쉬워요, 사실은. which는 which냐 대시냐, 즉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근데 앞에 뭐에 걸렸어요? 콤마에 걸렸네요.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대스는 올 수 없고 다섯 번째 문장을 보시면 대시 두 번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대세 밑줄 쳐져 있으면 우리 어떻게 풀어요? 앞문장이 완전 불완전,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이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앞문장이 완전한지 여부를 체크하려고 가던 중에 누구에 걸려야 돼요? so에 걸려야 됩니다. 즉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자, 이 so에 걸려서 얘는 소대꼬문이에요. 소대꼬문.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접속사.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ich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어법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병렬을 좀 설명을 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reserved 앞에 and에 걸렸죠. 만에 하나 우리 학생들이 이거 어휘를 안 외웠어. 이 7강의 5번 어휘를 안 외웠어. 그럼 여러분들 reserve가 무슨 뜻이에요? 예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예약하다에 대한 뭐 ing pp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 뭐라고 아까 해석이 되어져 있었죠? 내성적인이라는 어휘예요. 어휘.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디에 대한 병렬이냐면 small, quiet 그리고 내성적인 해서 얘는 형용사의 병렬로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지문 조금 어려워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앞문장이 어떻게 형용사로 시작하지? 그리고 얘가 수식해주는 명사가 바로 없네? 자, 라고 하고서 이제 봤더니 절이 끊겼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빨리 뭐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가 주절인 것을 보아하니 앞문장은 종속절이다.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종속절은 접주동, 접속사가 안 보이죠? 그러면 얘는 무슨 문장? 분사 구문. 선생님 형용사로 시작을 being이 생략됐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was tutored 앞에도 and에 걸렸어요. 얘는 좀 쉬워서 taught에 대한 병렬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장은 사실 그 was tutor보다 뒤에 who를 좀 설명할 거예요. 자, 제가 herself 자리에 지금 밑줄 쳐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그렇죠. 자, 여기가 정확하게 주어와 일치하는 제기적 용법인지 아닌지를 체킹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요즘 좀 제기적 용법 많이 나오죠. 자, 문제는 이 후입니다. 자, 후 앞에 and에 걸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 후보에 해당되는 아이를 찾으려고 했더니 어디에 걸렸어요? 앞에 whom에 걸렸네요. 앞에가 whom이니까 뒤에도 whom이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렬과 관련돼서는 제가 1강에서 꽤 그 기출문제까지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기로 했어요? 절대로 생김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즉, 이 후와 whom의 쓰임은 앞에 있는 할머니를 꾸며주는
그냥 관계사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와의 관계성은 door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whom이 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who가 앞에 있는 grandmother를 이제 꾸며준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병렬에 해당되는 아이와 생김새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쓰임을 아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who가 누구랑 이제 연결성이 있어요. whom과 연결성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얘는 지워요. 그럼 who와 누구와의 관계성이야? grandmother과의 관계성이야. 그런데 뒤에 주어가 없어.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퍼 포인트 체킹을 이제 한꺼번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다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문 변형이 되잖아요. 지문 변형이 되면 하나의 지문 속에서 어법이 최소 5개 이상은 나와야 선생님들이 변형을 내십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뭘 의미해요? 사실 7강에서는 1번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변형으로 나올 가망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지금은 뭐다? 우리의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서 체킹할 건 체킹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는 수동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이거 제가 설명을 man이 나오면 man이랑 뭐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즉 얘가 수식해주는 게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as는 제가 지우라고 했어요. 누구 만났어요? 14,000 spectators 만났네요. 그래서 얘는 many가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앞에 so가 있는 so that 구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reserved도 마찬가지죠. 얘랑 마찬가지. 우리가 어휘를 외우지 못했다면은 아마 굉장히 어렵게 풀었을 아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herself 자리에는 제기정용법, was tutored 병렬주의.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whom이 오면 안 된다. 얘는 뒤에 주어가 없다. 병렬이라는 게 생김새를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 아주 강력하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 7강 문제는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